여기 정고점은 어땠나요? 정고점은 약 13억 7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22년 초까지 금액이 13억 7천까지 거래를 쭉쭉 찍어주면서 올라갔던 이 단지입니다. 12억대에서도 거래가 약 8건 이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평균 거래가로는 약 9억대에 육박을 하고 있죠. 이랬던 단지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얼마나 받았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동작구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을 권장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동작구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여러분들께서 각 금액대별로 도전하실 수 있을 법한 상품들을 하나 둘 열람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실입주할 분들을 위한 매물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동작구 어떤 곳인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곳은 아닐지언정 부족함이 없는 곳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현저히 앞으로가 좋아질 곳이라 표현을 하고 싶어요. 동작구는 일단 주요 직장이라고 하는 3대 도시 광화문 을지로 일대, 그리고 강남 일대, 여의도 일대를 전부 다 30분 내로 주파가 가능한 곳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어디가 또 맞물리죠? 용산과도 맞물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곡과도 맞물리게 돼 있고 잠실로의 이동도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요 직장을 3, 40분 내에 이동 가능한 유일한 지역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수요층이 꾸준히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동작구는 도로교통도 좋아요. 위로는 올림픽대로랑 맞닿아 있고 남단으로는 남부산로랑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바로 위편으로는 현충로를 통해서 강남으로의 진입이 굉장히 쉽고 현충로를 통해서 우측으로는 동작대로로 연결이 돼서 바로 과천, 수원, 의왕까지의 이동 또한 경기 남부로의 이동도 굉장히 빠르게 이어주는 관문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굉장히 훌륭한 곳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실거주 만족도가 우수합니다. 근데 이런 실거주 만족도는 대부분 어디에서 우수성을 좀 많이 느끼냐면 구축보다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 위주로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축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구축의 가격이 올라갈 때쯤 법할 때 외곽에 신축 공급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수요층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동작구가 신축으로 다시 태어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탄생할 예정이고 지금도 이제 들어갈 예정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위상이 확실히 바뀔 지역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기도 한 바로 그 동작구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다 모이면 다 호재라고 하죠. 근데 이런 호재가 신축으로만 탄생하는 것만 호재가 아니라 다른 개발 계획들도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곳 바로 이 동작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동작구 어땠나요? 매매 시세로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11등 랭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내에서도 가장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흑석동 일대의 신축인 아크로 리버하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평당가로 본다면 거의 여기 7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평당가를 보여주고 있죠. 구축들 기준에서 그리고 평균가 기준으로는 아직 위상이 8위권 내, 10위권 내에는 들어가진 못하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동작구가 지금 뭐가 많다 그랬죠? 신축이 만들어지는 현장들이 전부 다 하이엔드급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비싼 분양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둘 만들어지는 곳들이 탄생할 때마다 이런 평당가를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위상 또한도 많이 올라갈 곳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동작구 지금 평당가 얼마죠? 약 3,500 정도인데요. 이게 아마도 1년쯤 지났을 때는 약 4,000에서 4,100만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지역구가 바로 이 동작구입니다. 거래량 한번 볼게요. 7월 기준에서 거래량 약 392건입니다. 서울시 기준에서 7,000건 일어난 것 중에 392건이면 굉장히 좋은 스코어를 보여준 것이죠. 그중에 상도동이랑 사당동 그리고 흑석동 일대의 거래가 많았고 그 중에 탑은 아무래도 상도동 일대였습니다. 이 정도를 봐주셔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선호도적인 측면에서 다른 곳들보다 상도동의 거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금액대였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대에서 좋은 물건들이 신고가를 치면서 팔려 나가주었구나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 자료들은 이제 후행 지표로서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곳은 전월 대비는 약 39만 원 평당가가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113만 원 올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최고점 대비는 평당가가 약 280만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일부 단지는 이미 신고가를 돌파한 단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단지는 평당가가 이거보다 10%에서 15% 미만대도, 약 20% 미만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짜배기 단지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들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동작구 지도를 한번 보면서 판단해 볼게요. 동작구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 직장과의 거리를 한번 볼까요? 직선 거리로 보면 강남까지 약 7.5km, 삼성역까지 약 10.5km 정도 되네요. 그 용산까지는 2.5km밖에 안 됩니다. 여의도는 얼마나 걸릴까요? 6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약 1km 이내로 들어오죠. 가디 구디도 굉장히 직장이 많죠. 여기도 약 5.7km. 그리고 마곡 같은 경우도 약 12km 이내에 들어옵니다. 도심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8km밖에 안 떨어져 있죠. 정중앙에 위치한 건 용산이지만 아무래도 사통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주요 업무지구 포함해서 서울 남부 지역까지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고 용이하고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 바로 이 동작구입니다. 이 동작구의 단점은 뭐죠? 구릉지입니다. 평지의 비율이 아무래도 적다는 거. 이걸 빼고는 굉장히 유쾌한 지역이 바로 이 동작구입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서울 25개구 중에 많은 지역에서 신고가를 이뤄내고 정말 시세를 주도한 지역이 있죠. 바로 이 한강벨트 라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포가 앞서줬고 잠실이 이끌어줬습니다. 광진구 일대가 같이 따라주고 있고 용산 지역이 쳐주고 있습니다. 마포 일대도 한강벨트 라인이죠. 이런 한강벨트 라인이랑 덧붙여서 잠원 반포와 연결되는 한강벨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공부하고 알아두고 물건들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더 들어가 볼게요. 동작구 행정동상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일단 흑석, 동작, 사당, 그리고 노량진 본동, 그리고 상도동, 대방동, 신대방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에서는 이 생활권들을 5가지로 구분을 지어놨어요. 바로 흑석 생활권, 사당 생활권, 상도 생활권, 노량진 생활권, 대방 생활권으로 구분을 지어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봐주면 좋냐면 이런 생활권별로 대략 아파트들의 평당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이 평당가 기준에서 기준 대비 이미 오버슈팅이 된 단지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세를 끌어주는 곳들이 있다면 그런 곳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시세를 끌어주는 단지와 같이 갭을 메워서 과거에 따라간 단지들이 있다면 그런 곳들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되, 아직까지 시세 반영이 조금 더디거나 좀 늦었거나, 그런데 전세가 수요는 굉장히 많아서 전세 매물은 적거나 전세가 상승 요인이 있는 단지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한번 비교 분석해 주시고, 이 생활권별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단지들을 이렇게 클립해서 하나 둘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 목록에 들어가서 그런 단지들의 시세 트래킹을 하다 보면 이 단지의 물건들이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길러 보실 수 있게 각 단지별로 투자 가능 금액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그런 단지의 매물 목록을 한번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물건들을 같이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억대로 입주 가능한 그런 물건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대방 생활권 중에 신대방 라인에 있는 이 라인의 물건을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는 첫 번째 몸테크가 필요합니다. 몸테크가 뭐죠? 재테크를 할 건데 내 몸빵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 뜻은 뭐죠? 상품성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가 상승 요인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값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나중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까? 비싸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88 대책의 발표가 일어나면서 분명한 호재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냐? 재건축이죠. 과거에는 재건축이 아무래도 좀 미진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곳. 근데 그 재건축 호재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만한 곳 바로 신대방 우성 1차입니다. 여기는 약 1350세대에 육박하는 대형 단지입니다. 198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37년 차에 접어드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용적률 부족하죠. 왜냐? 대략 150% 내외에서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미 209%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성으로는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폐율은 16% 미만으로 우수한 편에 속하고 동간격은 좀 넓게 구성이 돼 있는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신대방 우성 1차입니다. 양호한 단지고 여기 주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주변이 다 학교로 둘러싸여 있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큰 공원에 속하는 보라매 공원에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이 호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주변에 직장도 있고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라는 것 빼고는 모자름이 없는 그 단지입니다. 도면 한번 볼게요. 여기는 투베이의 어쨌든 3룸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3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인 게 흠이긴 하죠. 오래된 집이라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시세가 어쨌든 10억 중반대의 매물이 있고 여기에 전세가는 이미 5억대 중후반선을 육박하고 있고 수리가 잘 된 물건은 5억 후반대에 나옵니다. 계단식 아파트인데 요 30평형 같은 경우가 그래도 가격대적으로 좀 우수한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 정고점은 어땠나요? 정고점은 약 13억 7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22년 초까지 금액이 13억 7천까지 거래를 쭉쭉 찍어주면서 올라갔던 이 단지입니다. 12억대에서도 거래가 약 8건 이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평균 거래가로는 약 9억대에 육박을 하고 있죠. 이랬던 단지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얼마나 받았냐? 약 37%가 빠졌습니다. 근데 37%에 빠지고 파신 분 많았나요? 아니죠.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저점 거래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 거래 이후에 거래량도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의 거래도 3건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세가 상승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기를 많이 쳐다보고 있지 않고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호가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은 단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점 거래 이후로는 거래가 대부분 9억 중후반대에 일어났고 아직도 10억 초반대 매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을 해서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전세가는 얼마나 올랐나요? 35%. 근데 매매가는 51%밖에 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도 비쌌던 단지입니다. 일부 단지들 특히나 준신축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2017년 8월 파리 대책이 발표됐던 과거 7년 전 대비 대부분 어느 정도 올랐나요? 못해도 85%에서 많게는 120%까지 오른 데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50%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앞으로도 없지는 않은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단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위치 한번 볼게요. 여기 기준으로 신대방 우성 밑으로는 정비사업 추진되고 있고 여기는 신규 역세권에서 신안산선이 늦어도 2028년도에는 개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26년 예정이었던 게 늦춰지고 그래서 아마도 개통이 된다면 빠르면 27년 늦어도 28년에는 신안선선이 개통이 되면 여의도까지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신안선선 연장 노선은 용산역까지 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너무 좋은 교통망이 하나가 더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광역 노선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래서 수요층을 분명히 불러올 만한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고 학교들이 붙어 있어요. 고라매초, 대방중, 수도여고 있고 이런데 단지 물건이 얼마짜리가 있나요? 30평대는 약 10억 8천. 제가 얼마 전까지 봤을 때까지만 해도 10억 초반대가 있었는데 이제 10억 중반대부터 11억대까지 쭉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가능 물건은 11억대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3억 중반선까지 여러분들이 목돈이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 이게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럼 2억대에 입주 가능한 물건도 있습니다. 바로 20평대 물건이 이거는 평당 3,100이죠. 평당가로 따진다면 사실 이 물건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화장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요 27평짜리 물건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입주는 불가능한 물건이지만 어쨌든 8억대 매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입주 가능한 물건도 8억 초중반대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대방 우성 1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한번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2억 중반부터 3억 중반까지 입주 가능한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특장점은 뭘까요? 일단 평지의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공원이 있고 산책로가 잘 구성되어 있어요. 초중고 인접해 있고 대형 병원이 많아요. 일단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그리고 강남성모병원까지 다른 곳에서는 30분 1시간 걸려서 와야 되는 그런 대형 병원들이 도보로 다 이동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도 앞으로도 더 불러올 요인이 있겠죠. 게다가 신규 교통망 호재가 있고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는 어쨌든 신규 역세권이 되고 난다면 더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더 비싸게 팔릴 만한 요인이 충분히 된다는 거겠죠. 동작군 아까 뭐라고 했죠? 평지가 부족한데 이쪽 라인은 평지에 속하는 위치에 들어와 있고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단 앞으로 더 나아질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담아본 물건 바로 대방 생활권에서는 신대방 우성 1차를 넣어놨습니다. 자, 3, 4억대로 입주 가능한 물건 더 찾아볼게요. 다음은 상도 노량진입니다. 상도 생활권과 노량진 생활권은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 상품 정도로 표현해 볼 만한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도 몸테크가 좀 필요해요. 25년 차에 육박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정비 사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생활권은 훌륭합니다. 보통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현장들은 좀 낙후돼 있고 이런 데가 많은데 여기는 어쨌든 생활권이 너무도 훌륭하고 위로는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래쪽으로는 역세권 인근으로 생활권이 훌륭한 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2030 세대가 매수세가 활발히 올라오다 보니까 손바뀜이 좀 일어나면서 과거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동아 리버파크죠. 여기도 보면 최근에 30평대 거래가 11억에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11억 초반대, 저층은 10억 초중반대도 있지만 일부 입주물들 중층 이상은 대부분 11억 초반대에 아직까지 물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신동아 리버파크입니다. 여기는 2001년식이기 때문에 이제 24년 차죠. 게다가 1700세대입니다. 여기는 용적률 건폐율을 이미 다 꽉 채워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죠. 하지만 더 올라줘야 됩니다. 아직까진 부족합니다. 지금보다 5년, 7년, 10년 뒤가 더 기대되는 단지가 바로 신동아 리버파크입니다. 일부 동의 일부 단지의 일부 층 같은 경우는 한강뷰도 쫙 펼쳐지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신동아 리버파크입니다. 구성 한번 볼게요. 30평대 기준에서 투베이입니다. 화장실 2개 구조고 안방에 화장실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도 하나 빠져 있어서 여기에 이제 뭐 워시타워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이 평형대의 특징이죠.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장실 2개, 방 3개인 이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10억 중반에서 11억 초중반대에 형성이 돼 있다. 근데 10억 초중반 물건은 1층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11억 초중반대의 물건이 있는 단지 바로 신동아 리버파크입니다. 여기에 과거 정고점 어땠나요? 2019년 말부터 정고점 찍을 때까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12억 6,800만 원까지 올라갔었고 거래량도 괜찮았습니다. 64건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쭉 올라가줬네요. 평균 거래가로 본다면 약 10억에서 11억대에 포진된 거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8억 5천에서 9억대 거래된 거는 어쨌든 초반부에 들어왔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좀 무시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0억대에서 12억 사이의 거래만도 약 24건 정도가 일어난 단지가 바로 여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점까지 몇 건의 거래가 일어났나요? 약 14건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22년 말부터 23년까지인데요. 이때 금액은 약 8억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반등을 해서 최근에 11억 중반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단지입니다. 반등을 할 때 거래량 몇 건 일어났죠? 약 38건 일어났네요. 과거 고점 찍을 때 거래량 대비 절반에서 약간 더 올라오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래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만 좀 더 회복을 하게 된다면 기존 정고점까지는 꾸준히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되는 게 바로 여기 신동아 리버파크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신동아 리버파크가 여기 있고 장승배 기역이 여기 있습니다. 장승배 기역은 이따가도 보여드리면서 말씀하겠지만 호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교통망 호재도 있지만 당장에 지금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행정타운 이슈도 있고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우측에는 모아타운 그리고 바로 위에 유치원 도서관이 바로 있어서 학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인근에 있고 학교 인근으로 좀 생활권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물론 정비예정 구역들이 앞단에 있어서 주거지 인근이 지저분해 보이거나 조금 미진해 보이는 게 있을지언정 이런 것들은 하나 둘 다 개선되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인 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13구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인가가 나 있고 이주가 돼 있고 이 26구역 같은 경우는 멸실이 돼 있죠.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분양이 돼서 신규로 지어지기만 한다면 신동아 리버파크부터 노량진역으로 가는 이 길 자체가 전부가 다 개선이 되거나 전부 다 바뀌게 되고 주변의 생활 인프라들이 바뀌어 나갈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노량진 뉴타운 브랜드들을 보면 전부 다 하이엔드를 적용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만큼 평당가를 다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4구역이나 2구역, 6구역 같은 경우 평당 분양가 얼마까지 나올까요? 최소 5,000에서 5,300, 5,500 이상도 나올 만한 그런 단지들입니다. 5,500대가 나오게 되면 33평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18억대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정도 분양가는 방배동이나 잠실 분양가예요. 근데 저쪽은 뭐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걸려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꽉 채워서 나오겠죠. 마포의 라첼스 분양할 때처럼 거의 비슷한 분양가에 나와도 팔릴 만한 단지들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뭐 5,500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5,000까지만 해도 33평 기준에서 16억 5천에서 17억대까지는 충분히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최근에 어쨌든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같은 경우가 33평 14억대였죠. 그게 완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이 지역보다 훨씬 더 입지적으로 떨어지고 열 위에 있는 그 지역이 다 완판돼버렸어요. 그만큼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는 겁니다. 헌데 여기 이 노량진 뉴타운에 속하는 이 지역에 신규 분양한 단지가 15억 16억대에 분양한다? 완판은 따놓은 당상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주목받는 곳들이 탄생한다면, 주변 인프라를 바꿔준다면 그 지역으로 통하는 관문 지점에 속하는 이 신동아 리버파크는 어떤가요? 충분히 더 좋아질 여력이 있겠죠. 그러면서 땅값 상승을 시켜준다면 지금보다는 어쨌든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들이 더 자극받게 될 겁니다. 신동아 리버파크 위치가 여기입니다. 장승배기로를 따라서 요 라인 쪽이 전부 다 노량진 13구역, 여기가 이제 4구역, 그리고 여기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 포함해서 여기 26구역 지금 이미 다 철거돼 있고, 여기 5구역 8구역 전부 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관리 처분이 전부 다 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다 신규 신축으로 탄생한다라고 한다면 지가 상승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안 쳐다본 분들도 깜짝 놀라서 다시 보게 될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노량진역에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라인도 우측으로는 흑성 뉴타운이 있지만 요 라인도 한강벨트 라인이잖아요. 한강벨트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거는 노들섬에 대한 개발 호재 있죠. 게다가 여기서부터 요 라인으로 여의도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도보 통행길을 통해서 색강으로 바로 연결되게 되고, 여기에 뭐가 생기죠? 네, 수협 부지가 지구 단위로 묶어가지고 여기를 전부 다 오피스 업무시설로 연결짓고 상업시설, 문화시설을 여기 다 넣는다라고 합니다. 노량진역도 신축 역사로 다시 들어가서 하게 되면서 이 한강철교를 넘어서 오는 이 지상철 라인이 전부 다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윗부지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런 계획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철도 상부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업무 공간을 만든다라고 조감도가 다 나와 있는데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하나 둘 실현될 그런 호재들입니다.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생성되는 배후 주거지들이 이런 기대감 때문에 더 높은 분양가에도 분양이 되고, 그런 기대감을 안고 이런데 청약을 넣어서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되는 곳이 바로 이 노량진 뉴타운이죠.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주목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곳. 근데 그런 단지에 바로 여기 뒤편으로는 어떤가요? 여기 신동아 리버파크가 여기거든요. 뒤편으로는 장승비의 기역이 있고, 장승비의 기역 밑으로 여기 행정타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행정타운이 이것만 들어오면 그냥 뭐 구청 하나 옮기는 건데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행정타운에 복합 문화시설 포함해서 상업시설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기대되는 겁니다. 어쨌든 과거보다 사람들이 하나 둘 더 모일 수 있고, 뒤로는 또 시장이 있고, 뒤로는 또 배후 주거지가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이 신동아 리버파크 바로 뒤편이 장승배기역 남단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2030 서울 플랜에서도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바로 이 장승배기역 라인으로 쭉 상도역 숭실대 입구역으로 이뤄지는 요 라인은,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근린상업시설을 쭉 유치를 하고 업무시설을 구비하고 젊은 친구들이 소비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쪽으로 있는 배후 주거지들은 전부 다 호재로 작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여기 아래쪽 장승배기역 남서쪽으로는 뭐가 있죠? 다 재개발이 있습니다. 여기 라인에 또 뭐가 있죠? 상도 스타리움이라고 하는 게 지주택으로 12년, 13년, 약 15년 정도 했나요? 저도 제 군대 동기가 2012년인가 여기를 지주택 한다고 하는 걸 제가 뜯어 말렸었는데, 그게 계속 이제 누적돼서 안 되고 하다가 이제 다 철거를 하고 분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주택 소유하신 분들 힘드셨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업무 추진비로만 지급돼야 되는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분양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조합원들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만들어낸 지역이 바로 여기, 네, 상도 스타리움이죠. 어쨌든 근데 이것도 들어오게 되면 호재죠. 지가를 충분히 올려줄 만한 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 아직도 지주택으로 추진하고 모아타운 추진하는 지역들이 중간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가 더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여기에 하나둘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비싸지는 지역은 역세권 인근으로가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 배후 주거지가
자연스럽게 지가를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신동아 리버파크는 여기 위치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금액대에 좋은 물건인 것 같다. 노량진 재개발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는 뭐 나중에 재개발 한번 얘기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한 번 더 묶어서 말씀드리면 좋겠죠. 근데 브랜드적으로 본다면 안 들어본 브랜드 있나요? 전부 다 일군 브랜드가 수주를 따면서 들어온 곳이 바로 이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엄청 기대되는 곳이고, 신동아 리버파크에서 좋은 거는 7호선도 이용 가능하고 마을버스로 이동해서 노량진 역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어쨌든 1구호선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물론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서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도 충분히 많은 그런 곳이고, 이게 평지에 있었고 지금처럼의 대단지였다면 아마 지금 금액이 아니라 못해도 14억에서 15억 혹은 16억까지도 호가를 부를 수 있었을 만한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을 만한 단지예요. 특장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 교통이 좋아요. 7호선 도보 이동 가능, 1구호선 마을버스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구호선을 타면 주요 업무지구 좌우 상단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7호선을 통해서 또 강남구청 포함해서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 곳이죠. 게다가 인프라가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게다가 생활권은 상도에 인접해 있고 연접 생활권으로 노량진에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노량진의 개발 호재가 간접 호재로서 작용할 만한 그런 지역이죠. 행정타운과 교통과 대규모 신축이 탄생한다라는 게 특장점인 바로 이 신동아 리버파크가 혹시 금액이 나 11억대 부메이커야 3억대는 난 못해 라고 한다면 20평대도 있습니다. 20평대는 금액대가 9억 초반부터 9억 중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억 중반대는 어쨌든 2억 5천에서 약 3억 정도 들어가면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럴 만한 단지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2, 3억대 입주 가능 물건, 자 다음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 다음은 사당 생활권에서 찾아볼게요. 사당 생활권에는 사당동과 동작동이 같이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가성비 위주로 먼저 하나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단지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리모델링 재건축 지주택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모아타운 추진도 하고 있고 정비사업이 하나 둘 태동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 유입이 많습니다. 왜냐?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시는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있다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당자입니다. 719세대 중형단지예요. 연식은 1999년식이라 지금 약 25년, 26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이 단지, LG건설에서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이제 GS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여기는 상당한 구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평대가 8억밖에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이거 굉장히 비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과거에도 어쨌든 한 6억대는 했었습니다. 그 6억대 했던 아파트가 구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8억대에 육박한 사당자이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평면 한번 볼까요? 화장실 하나에 방 3개, 그 20년차 접어든 아파트의 일반적인 평면이죠. 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방 쪽에도 창이 있어서 양창 마통풍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20평대 같은 경우는 요거 80 타입으로 하셔야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81 타입 같은 경우는 복도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 구조를 가진 아파트는 8억 5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차별화가 있다 정도는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고, 30평대는 얼마부터 있냐? 9억 중후반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2억대부터 3억 중반대까지 매수 가능한 그런 단지 아파트가 바로 여기다 정도로 보여드려 볼게요. 위치가 어딘가요? 마을버스 바로 여기 아래서 탈 수 있게 돼 있고, 우측으로는 남성초, 신남성초가 있고 바로 위에 상도중학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들이 연접해서 붙어 있어서 한번 들어오시게 된다면 어쨌든 아이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꾸준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단점이 뭐죠? 역으로의 이동이 도보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기는 주차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할 만한 단지가 바로 이 사당자이 아파트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동작구라서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악구를 선택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여기 동일선상에 있는 관악푸르주 아파트가 사당자이보다는 가성비적으로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사당자이 아파트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관악구 선택도 괜찮아라고 한다면 임장을 가실 때 사당자이를 보는 것만 뿐만 아니라 관악푸르지오까지 같이 붙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당자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단식 아파트는 약 8억 5천부터 있다
정도로 보시면 같이 될 것 같고, 과거 고점 얼마였나요? 9억 3천까지 올랐습니다. 평균적인 거래는 6, 7억대에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팔 수 있는 분들일 거고, 그 이후에도 8, 9억대 거래도 13건, 9억대 거래가 8건, 그래서 여기 8, 9억대 거래만 해도 약 21건 정도가 일어났었고, 과거 전고점 도달할 때까지 약 63건 정도 거래가 일어나면서 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25% 정도가 빠졌네요. 그때는 몇 건 거래됐네요. 3건밖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점에 잡은 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는 지금 시점에 약 25건의 거래가 벌써 일어났고, 평균적으로는 7억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8억대 물건은 시세랑 비슷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단식 물건이 8억 5천 물건이 조금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 고점을 찍었던 거래량 수준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전 고점까지 자연스럽게 도달이 가능할 만한 단지가 바로 이 사당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추천드릴 만한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투자용보다는 실입주 용도로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동작 KCC입니다. 여기는 276세대라서 세대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퀄리티만큼의 수준의 집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위치 대비 금액은 굉장히 저렴하다. 구릉지라서 그렇다 손 쳐도 충분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권으로 가져가기엔 너무 좋은 위치이기도 하다. 여기는 바로 동작동에 위치해 있고, 여기 아래쪽으로는 정비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될 만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진행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가를 보시면 여긴 이미 평당가가 6천이 넘었습니다. 이수 프로지오는 6천이 넘었고, 바로 위에 있는 이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4,500선에 육박합니다. 근데 아직도 동작 KCC 같은 경우는 지금 약 3,400선밖에 안 되는 평당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적으로는 떨어지는 게 있죠. 하지만 연접한 생활권으로 모든 학군을 같이 공유하면서 보내는 그런 곳인데 가격차가 이 정도가 날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실입주를 하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곳을 선택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11억 초반대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평면은 이 금액대에 볼 수 없는 3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장실 2개 다 선호하는 구조죠. 드레스룸 있고 화장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조, 이게 바로 지금 10억 초중반대에 있어요. 괜찮죠? 계단식 아파트고요. 여기 전고점 얼마였나요? 13억대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11억대부터 거래도 약 8건 정도 일어났죠. 거래량 24건으로 전고점을 찍었었고, 저점 찍을 때는 3건 거래 찍으면서 떨어졌었는데 그때도 9억 중반대가 하방 지지선을 보이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18건 정도 거래가 일어나면서 반등을 했었고, 충분히 이전 거래량만큼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전 고점을 향해서 쭉 올라오고 있는 단지가 바로 여기. 네, 근데 11억 3천대 매물이 있다는 거죠. 과거 저점 찍었을 때부터 거래량을 보면요, 매매 금액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약 13% 올랐는데 전세가는 많이 올랐죠. 어쨌든 여기서 자녀를 키우면서 한번 학교를 보내셨던 분들이 옮기지 않고 여기서 이제 중고등까지 보내는 확률들이 있다 보니, 연장을 하면서 계속 수요층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전세가는 꾸준히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만한 곳이 바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호재도 없냐? 호재도 있습니다. 이 동작대로 라인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 동작 IC부터 남태령 IC까지 항상 막히는 구간인데, 도로터널이랑 빗물터널 같이 통합해가지고 한번 여기가 막 잠기고 그러면서 문제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해서 여기 이제 복합터널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기게 되면 그걸 타고 다녀라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장거리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 터널로 유입이 돼서 지나다니게 된다면 어쨌든 상부가 덜 막히게 되고, 상부에는 이제 뭐 공원화 작업도 하고 각종 근린 생활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형태의 구조가 좀 만들어질 공간이 바로 여기. 게다가 방배동이 지금 이제 정비사업을 통해서 신축으로 하나둘 탄생하고, 그리고 지금 터줏대감이었던 사무아파트도 재건축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역들 또한 지금의 평당가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평당가의 아파트들이 탄생하게 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유입되게 되고, 간접적으로 같이 영향받는 배후 주거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이 동작동의 KCC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면 동작대로 라인을 기점으로 평당가를 한번 보세요. 방배동 현대 같은 경우는 약 4,900에서 5,200선을 보여주고 있는 아파트고, 이수 프로지오가 지금 6,100만원 선, 이수 힐스테이트가 4,600, 동작 KCC 같은 경우는 3,500에서 3,600선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충분히 있을 만한 곳이 바로 이 동작 KCC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담아봤습니다. 여긴 초중고 인접해 있고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3베이 구조고 비역세권이나 교통이 훌륭합니다. 주차가 여유가 있고 숲세권이에요. 방배생활권이 인접해 있고 각종 개발 호재에 영향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소개시켜드리는 바로 이 단지.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동작대로 라인이 어떻게 개발 계획을 갖고 있냐라고 한다면 보행 환경도 개선이 될 거고 저층 주거지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개발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기획이든 하나 둘 이제 신축으로서의 탄생을 꿈꾸게 되는 곳들이 나타나겠죠. 바로 여기 좌측으로는 현충원길 포함해서 정말 큰 공원 부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숲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만큼 근데 구릉지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사지, 노후주거지 그리고 구릉지가 같이 산재해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수역을 기점으로 좌측에 보면 여기는 뭐가 있죠? 리모델링 추진하는 바로 사당 우극신이라고 말하는 우성, 극동, 신동아 아파트가 있죠. 어쨌든 이런 호재들을 하나 둘 불러일으키면서 충분히 진행이 될 만한 사업이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호가를 높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까지 끌어올려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그 우국신 옆에 있는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멈춰 있다가 다시금 또 추진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후주거지들 과거에 사업성이 좀 미진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도 평당가가 올라가면서 다시금 한번 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동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신축으로 다시 탄생만 하게 된다면야 충분히 제값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수역도 너무 좋잖아요. 서리풀터널을 통해서 바로 테헤란로 쪽으로 쭉 이어지는 강남 원무 라인 쪽으로 쭉 이어지는 정말 입지적으로 훌륭한 위치에 있고 4호선, 7호선을 통해서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너무 자유로운 그런 곳. 그런데 불편한 주거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가가 올라가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이런 곳들이 어쨌든 신축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려주고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좀 꾸준히 이루어져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사당역 쪽으로도 호재가 많죠. 복합환승센터가 여기 우측에 들어오고 이거는 하도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해결될 문제입니다. 왜냐? 사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 남부권에서 올라왔을 때 관문 역할을 충분히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과천에 지정타가 하나둘 개발되고 그쪽 지역에 업무지구가 잘 형성이 되면서 연계돼야 될 곳이 사당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도 같이 묶어서 한 번 정도 판단해 보시고 이런 동작대로 라인에 있는 각종 호재들을 간접적으로 받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작 KCC다 정도로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당 이수 중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다 여기 담겨 있죠. 사당역 같은 경우는 사당 주차장과 여기 서울 메트로 부지에 이렇게 해서 환승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동작대로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쪼개서 하는 개발 계획은 안 됩니다. 블록 단위별로 개발 유도를 통해서 연속성을 부여한 비슷한 산업들이 같이 맞물려서 개발될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당역 세권과 이수역 세권은 지구 단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물린 것들만 개발을 할 수 있고 하나 둘 쪼개 가지고 개별적인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 방안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더 다른 그런 위상을 보여줄 지역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역 세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무 지원, 비즈니스 공간,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라고 하고 있죠. 왜냐? 서리풀 터널을 통해서 서초대로 라인 쭉 따라서 가면 테헤란로로 이어지는 업무 벨트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배후 비즈니스 시설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방배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분양할 예정인 방배 5구역 같은 경우가 너무도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금액을 써서 더 좋은 물건을 한번 찾아볼까요? 동작에선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품성도 좋고 경사 빼면 모든 게 좋아요. 흑석동입니다. 흑석 라인 같은 경우는 9구역과 11구역의 완성 후 모습을 잘 그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프리미엄들을 부과하면서 이 지역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입지별 알짜 매물 한번 찾아볼게요. 이 지역의 1등은 흑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권 구분으로 본다면 1등은 흑석이라 생각해요. 그 다음은 노량진 상도가 비등비등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1등은 흑석일 겁니다. 그 라인 선상에서 흑석 한강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지금 괜찮은 매물대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12년식이라 이제는 신축에서 준신축으로 넘어간 단지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시설 충분히 훌륭하고 상품성 우수합니다. 입지적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좋은 위치예요. 863세대의 중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에 32평 아파트가 방 3개, 화장실 구조, 드레스룸이 있는 요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이 정말 선호하는 형태의 이 아파트가 금액대가 얼마가 있나요? 14억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아파트 단지들, 준신축 단지들 포함해서 입지가 괜찮다고 하는 아파트들이 16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석 뉴타운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4억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담아봤습니다. 여기 과거 정고점 얼마였나요? 정고점은 18억까지 올라갔었어요. 평균 거래가 제일 많은 게 13억대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4억부터 18억까지 거래도 24건이나 일어났던 단지입니다. 여기가 하락할 때 30%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약 12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반등을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거래가도 어쨌든 16억대까지 육박하면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만 봐도 과거 고점 찍을 때처럼 거래량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도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꾸준히 연장해서 지낼 만한 요인도 충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흑석한강 푸르지오는 어쨌든 일자 라인으로 있는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우측으로는 정말 큰 공원, 현충원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여기 공원이 형성이 잘 돼 있죠.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고, 위쪽으로는 한강벨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명수대 현대와 한강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재건축은 될 겁니다. 왜냐? 한강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해도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진행이 될 곳들을 제외한 나머지 흑석 9구역과 11구역이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받아서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고, 여기도 이제 철거가 진행이 될 예정이죠. 지금 이미 2주는 끝났기 때문에 철거가 하나 둘 진행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하나 둘 분양을 해서 얘네의 분양가가 얼마일까요? 못해도 아크로 리버하임 정도의 분양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가 33평 기준으로 20억대에 육박합니다. 못해도 18억 5천에서 19억, 20억대에 육박하는 이 단지들이 분양 완판이 되고 충분히 분양이 마무리가 되고 입주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 주변 생활권이 다 달라지긴 할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어쨌든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옴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 더 끌을 수 있겠죠. 그러면 되려 같이 연접해 있는 이 흑석 한강 푸르지오가 갭매우기를 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기 우측에 여긴 고등학교가 좀 부족했어요. 흑석고가 신설학교로 26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게다가 흑석자이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 초등학교 도보 생활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라인에 도보 이동 라인이 생기게 되면서 초등학교 이동도 굉장히 수월해졌죠. 학군도 충분히 괜찮은 지역에 중대병원 인근에 있고 학교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이곳이 흑석 한강 푸르지오죠. 괜찮은 입지에 있는데 아직 15억대 미만의 아파트라는 거죠. 장점입니다. 흑석 뉴타운은 어쨌든 미니 신도시로 변신 중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구정 키즈들이 옥수동을 선택했다면 잠원, 반포, 서초의 키즈들은 흑석을 선택할 수 있다. 부모들이 어쨌든 강남을 바로 못 사준다라고 한다면 개 중에 선택할 때 이쪽까지 진입이 너무도 용이한 반포의 신축 아파트들이 하나 둘 탄생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쳐주면서 한강벨트 라인에 30억, 40억, 50억대 이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있으면 그에 맞물려서 한강벨트 라인, 준 한강벨트 라인으로서 충분히 그 가치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곳이 바로 흑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1, 2구역까지 마무리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1, 2구역은 오래 걸릴 거예요.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돼 있고 2구역은 공공재개발 선정돼 있죠. 근데 이 2구역 때문에 말 많았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해소는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멋진 미니 신도시가 탄생하겠죠. 그런데 이런 곳은 전부 다 프리미엄 단지들입니다. 하이엔드 단지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위로는 현충로로 강남권 이동, 올림픽대로로 서울권 내 양방향 이동, 동서로의 이동이 전부 다 편리하고, 우측으로 좀만 가서 돌면 뭐가 있죠? 동작대로 타고 쭉 경기 남부까지 이동이 가능한 바로 흑석, 교통의 요지죠. 9호선도 이용 가능한 그런 곳. 기대가 되죠. 그런 곳에 이 아크로 리버하임이 어쨌든 시세를 쭉쭉 치고 나가지고 있죠. 개중에 이 한강뷰가 보이는 건 33평 기준에서 지금 27억 5천을 찍어줬습니다. 어쨌든 반포 쪽의 신축 아파트 한강뷰가 33평 기준에서 지금 45억까지 찍고 있는 마당에 흑석이긴 해도 한강뷰가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20억대 초중반이 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쭉쭉 쳐주면서 나머지 진행되고 있는 신규 사업장들도 기대감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특징점 아까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교통이 좋고 숲세권이에요. 뒤로 서달산이 있기 때문이죠. 인프라가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흑석 뉴타운의 완성을 그려보셔야 돼요. 흑석고 신설은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게다가 반포 잠원연계에서 준한강벨트 라인의 저는 대표적인 뉴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좌측으로는 노량진 뉴타운까지 완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게다가 여기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주차 쾌적하고 어린이집 잘 돼 있어요. 대형병원이랑 기타 상권 대학로 이동상권까지 같이 맞물려서 잘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격대가 충분히 우수한 곳이 바로 이 단지였기 때문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말고도 한강 센트랩이 2차랑 롯데캐슬도 가격이 괜찮은 게 있어서 같이 넣어봤었는데 거래가 됐더라고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한번 보고 빨리 임장 가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맞는 단지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단지뿐만 아니라 이제 흑석동 뒤편에 이 흑석한강 푸르지오에서 이 서달로길을 타고 이 서달로로 쭉 넘어가는 라인에 있는 이 흑석 동양 아파트가 그래도 가성비적으로는 훌륭해요. 근데 사실상 구축이고 선호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성비적으로 우수해서 좀 매수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 경매 나온 매물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봤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단지를 선택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단지를 선택하기보다는 흑석 한강 푸르지오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지는 못했고요. 지금 한강 센트레빌 2차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물건 33평이 지금 뭐 15억대 물건이 있었는데 요게 다 나가고 이제 24평 기준에서 14억 중반대 물건밖에 없어서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남아있다. 물건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결론 내려볼게요. 첫 번째, 내 취향이 솔직해져야 돼요. 뭐 가서 보고 그냥 대충 핑계대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좀 빨리 명확히 한번 구분지어 보세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도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정말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명확히 표현을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좋은 단지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내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실거주라고 한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물건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정도, 싫어하는 거 정도는 명확히 알고 선택하다 보면 지역을 선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 중요한 거,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백날 찾아다니면 뭐합니까? 살 수 없는 물건인데 그러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빨리 확정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 수준 대비 맞는 평당가 지역을 찾아다니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라본 이 동작구 라인 쪽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예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평당가에 맞춰서 빨리 가보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지역이 좋으면 그 지역 안에서 평형대를 낮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30평대를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지역이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평당가를 맞춰서 어쨌든 평형을 낮춰서라도 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소득 레버리지 활용 더 중요합니다. 예산이 있지만 아무런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만 산다? 너무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자산을 축적해가는 순간이잖아요. 자산을 축적해갈 때는 일부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모아놓은 자산만 가지고 사기에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체크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절대 어디 상담 가셔서 물어보시더라도 혼자 결정한 걸 가지고 물어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같이 꼭 상의하시고 그거에서 협의가 잘 마무리된 상태로 알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좋은 지역으로의 이동은 망설이지 마세요. 좋은 지역으로의 이동은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이동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꼭 해보시고 내가 지금 당장 못 가더라도 좋은 지역에 대한 탐구는 꼭 해보시려고 하는 노력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게 금액에 맞춰서 무조건 외곽으로 전월세로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선택을 막연하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예산, 내 레버리지 일으키는 정도로 서울 수도권 내에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이상 밀려나가지 말고 최선의 선택을 다해서 어쨌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지 않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아라. 내가 결국에 없는 거는 지금 자본금을 못 만든 거다. 아니 자본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거다. 자본금은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막 이쪽 저쪽에 산재돼 있다면 한번 모아보시고 안 모아봤다면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혼자 못하겠으면 같이 한번 모여서 토의해보면서 탐구해보고 찾아보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못 사는데 뭐 알려주면 뭐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못 사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탐구하시고 준비하셔야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지 어떤 상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 오지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자에게는 향후의 미래에 이런 선물들, 주어진 선물들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기회는 결국에는 도전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라도 잡으려면 도전을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알아보셔야 되고 공부해보셔야 되고 찾아가 보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사이클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넘기지 말고 직접 체득해 보셔야 됩니다. 실행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거다. 당연히 비싼 게 좋죠. 비싼 걸 못 가진다고 포기하는 건 나쁜 거예요. 비싼 걸 못 가지더라도 그걸 갖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고 그게 안 되더라도 비싼 거보다 덜 부족하더라도 그걸 사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도 비싼 게 될 수 있는 물건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카톡방 문의 주시는 분이 많아서 링크 남겨놨습니다. 비밀번호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어쨌든 저 또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응원 부탁드리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상담 요청 막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개별 상담은 사실 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문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혹시나 컨텐츠로 좀 다뤄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적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보고 그걸 가지고 좀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도로 한번 만들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